지역의 한 수험생이 수능 탐구 영역 시간에 실수로 한국사 답안지를 수정했다가 부정 행위자로 처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능 4교시 응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합천군이 황강을 직선화해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혁신도시보다 1.3배나 넓은 규모인데 비현실적인 구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MBC 경남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고3 수험생이 수능 4교시 시험을 보던 중 답을 고치려다 실수로 다른 과목 답을 수정했습니다. 학생은 바로 손을 들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부정행위자로 처리됐습니다. 또 4교시엔 OMR 카드 한 장에 세 과목 답안지가 한꺼번에 인쇄돼 있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수능 시험을 본 고3 학생 최 모양. 최 양은 4교시 과학탐구 시험 종료 5분을 앞두고 8번 답을 잘못 표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고친다는 걸 그만 앞 시험인 한국사 문제 8번 답을 고쳤습니다. 4교시에는 한국사를 본 뒤 한국사 시험지를 걷어가면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인 과학탐구를 보는데 두 과목 답안지가 한 장에 인쇄돼 있어 헷갈린 겁니다. 최 양은 즉시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실수로 한국사 답을 건드렸다고 말했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끝까지 시험을 봤습니다. 감독관은 시험이 끝난 뒤 이런 사실을 시험관리본부에 보고했는데 본부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최 양의 수능 시험 전체를 무효화했습니다. 고의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규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규정상 4교시에 다른 과목의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문제를 보는 것은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정직했던 게 부정행위가 된다고 하시니까 조금 그 결과상만 놔두고 부정행위라고 취급을 하니까 4교시에는 한 장의 OMR 답안지에 여러 과목이 한데 인쇄돼 있어 이런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 1,100여 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0여 건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었습니다. 4교시에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가 되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답안지를 어떻게 분리하든지 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4교시 답안지를 분리하면 채점이 오래 걸려 대입 전형에 차질이 생긴다는 입장. 하지만 이런 행정 편의주의로 해마다 수십 수백 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가 돼 수능을 망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은 처음부터 뜨거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재가 도마에 오른 겁니다. 복세가 142억에다가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64억이라 순재산이 64억이라 볼 때 이렇게 기이한 학교 경영 행태가 바로 웅동학원이다, 그죠? 사학재단 일환 이유로 도교육청이 남의 일처럼 지도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대목에선 거친 언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 안 해줍니까,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해, 학교에서. 그래, 당연히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난한 사립학교에서 이런 문제 있는 이런들이 안 생기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때 재단을 사회에 기부하고 향후 가족들은 어떠한 재산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간 진척 사항이 있는지도 따져 물었습니다. 공립으로서의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동안 진척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 법인의 정확한 입장은 지금 이제 법인적인 사항이 이 사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웅동학원 외에도 도교육청은 정원과 현원, 사무분장 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며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집행의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책자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라고 의원들이 분석하겠습니까, 이거? 이 밖에 일선 학교에서는 상당수 교사가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주문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등교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학생으로서 운전을 함에 있어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륜 자동차.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오늘에 이어 내일도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1조 2,500억 원의 조성비가 드는 신도시를 합천군이 건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가 하천인 환강을 직선화해서 조성하려는 신도시는 진주역 신도시보다 1.3배나 넓은 규모인데 비현실적인 구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합천군이 국가산업단지와 배후도시, KTX 합천역 등을 조성할 남부 내륙 중심도시, 즉 신도시를 민자유치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강을 직선화해 남는 하천틀을 개발하겠다는 문준희 합천군수의 공약인 환강 직광화 사업을 구체화한 겁니다. 합천군은 자꾸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이 소멸되는 위기에서 극복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도시 면적은 하천 230만 제곱미터, 인접 토지 330만 제곱미터 등 모두 560만 제곱미터. 합천군이 이곳에 구상하고 있는 신도시의 면적은 현재 합천읍 도심의 3배, 진주 혁신도시보다는 1.3배나 높습니다. 합천군은 신도시 조성에 1조 2,5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성이 있다는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기업 설명회까지 연 합천군은 투자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물색 그리고 중앙정부 승인이 관건이 되어 있는데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천 신도시 조성 사업의 열쇠는 환강 직광화. 물 관리를 한층 강화한 환경부가 국가하천의 물길을 돌려 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허가할지 의문입니다. 일어나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낙동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수질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국가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선 산업자원부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투자기업을 찾더라도 신도시 조성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현실적인 합천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 속에 합천군은 신도시 건설 추진을 조만간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2020) 함양 산삼 엑스포 대행사 공모에서 CJ ENM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우려가 경상남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 강민국 위원장은 최근 산삼 엑스포 조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투표 조작 의혹으로 담당 PD가 구속되고 검찰에서 부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영진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산삼 엑스포 이미지 실추와 행사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 추가 사업을 핑계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대행사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며 철저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옛 진주역 철도터 재생 프로젝트에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옛 진주역 철도터를 비롯한 천전동과 남강이 진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옛 진주역 철도터에 생태공원과 진주철도 역사전시관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원과 국립진주박물관의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간선제 도입을 위한 용역 예산 편성과 시내버스 정책 시민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최근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주민 토론회에서 금산면과 충무공동 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이 재확인됐다며 전면 노선 개편 없는 땜질식 증차 대신 지간선제 도입을 위한 용역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시공사 부도로 방치돼 온 사천시 산안면 메르가 2차 아파트를 공매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오는 21일 1차 입찰에 들어갑니다.
공정률 44.5%의 에르가 2차 아파트는 모두 1,295가구 가운데 900여 가구가 계약했지만 시공사인 흥한건설이 작년 8월 부도 처리된 뒤 일부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환급 이행을 진행했습니다. 최초 공매가는 1,296억 원이며 대구와 부산 소재업체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차 입찰이 실패하면 다음 달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입찰을 진행합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제39회 경남 4H 대상 시상식이 오늘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4H 영농부문 대상은 차승민 합천군 4H 연합회 부회장이, 학교 부문 대상은 물금고등학교 4H가 받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비롯한 전문 의약품을 판매한 10개 약국을 적발했습니다. 도특별사법경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약국들의 전문의약품 오남용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 3주 동안 16개 약국을 단속해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한 약국 등 10곳을 적발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지자체와 공공기관 업무 추진비나 일반 기업체 공금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기업 제로페이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시범 서비스는 경남도청 12개 실국본부 주무과 등 일부 부서 업무 추진비에 한해 다음 달까지 진행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일부 출자 출연기관과 도비를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참여합니다. 도는 이 기관 문제점을 점검하고 내년엔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 민간법인 등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가 비수도권에선 처음으로 경남에 도입됩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도정회의실에서 고성군 등 6개 시군, SK텔레콤 등과 함께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 출범식을 열고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00가구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해 올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범 추진합니다.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응급 상황 때 간단한 말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도는 내년부터 18개 시군 전역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누구가 출시된지 이제 막 거점국립대학교 총정협의회가 최근 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전국 9개 거점국립대학교들이 원격 수업으로 학점을 교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점 교류 시스템 구축과 위탁 운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하기로 했으며 내년 1학기부터 각 대학별 2개 교과목, 전체 18개 교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총장 직속 감사실 설치 검토, 거점 국립대학교 총정협의회 차기 회장 선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